반갑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시장이 약간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19일 새벽이죠. 네, 젠슨왕의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FOMC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이 이벤트 속에서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합쳐가지고 무려 7천억이에요.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 매수가 이렇게 많이 집중되는 것은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어떤 기대감 없이 그냥 예감만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만으로 7천억을 태우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뭔가 소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조선주들도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수주가 요즘에 계속 빵빵 터지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기 그 호주 쪽 조선사 인수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더 큰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줬고, 근데 방산주 쪽에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방산주 쪽에서는 약간 갈라치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한령이 해제됐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일단은 오늘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밑으로 내리면서 음봉 마감. 근데 상승 마감이 되긴 됐는데 뭔가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내일 올라갔으면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2600포인트 이상에서 마무리된 것이 다행이다 볼 수도 있겠죠.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주요하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쯤 오면은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니까 이때가 기회다라고 팔아먹는 사람들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지지라인 때는 13시 30분 네, 그 다음에 14시경부터 이제 형성이 좀 됐고요. 막판까지 좀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조금 떨구는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아침 내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매수 타임이 잘 안 나왔고요. 자, 오후 시점에서 살짝 매수 타임이 있지만 내일 일단은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매매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아마 빅 이벤트가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네, 매매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생각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게 되시면 요거는 꾸준하게 좀 올라섰어요. 네, 상승세 좀 보여줬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대체적으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라간 이후에 차익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후반부에 조금 회복하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롱 티슈준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좀 끌어냈습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종목 진단은 지난 주말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코롱 티슈에 대한 내용들 분명히 있죠. 자, 인보상 관련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기대감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적용시키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대 진입하면서 이것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는 좀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둘 다 상승세가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4천억 순매수예요.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열어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금융투자는 매수가 현저하게 좀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연기금도 매수를 그냥 이 정도 평균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만 지금 몸달아서 매수한 듯한 느낌인데 도대체 무엇을 샀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매도세로 마무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 올라온 부분들은 조금 네,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매수가 잘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자,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젠슨왕이 뭐라고 하는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그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이번에도 분명히 삼성전자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블랙 계열의 차세대 모델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HBM4 이런 것들의 어떤 포지션도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고속 컴퓨팅이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야기들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조금 강하게 나오게 되면 하이닉스는 약간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휘어잡고 있다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조금 공이 넘어가게 된다면 약간 분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계심에 의한 그런 부분들로 하이닉스는 매도가 조금 나왔고 삼성전자는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는 플러스 0.75 마무리됐는데 기아가 오늘 2.4%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 배당락이잖아요. 배당락인데 이 정도 떨어졌으면 괜찮습니다. 배당금이 7%가 나오는데 이 정도 배당락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 정도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플러스 마감, 결국에는 상승 마감 됐네요. 그리고 하나 오션이 오늘 6.68% 상승 마감했고요. 여기 그려놓은 박스권, 이 박스권 안쪽의 움직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인데, 자, 일단은 매수가 조금 들어온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그동안 팔아먹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티가 많이 안 나는 모습이고요. 이 구간을 이제 적은 매수 수량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지켜준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만,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 종목을 버티고 있는 모습 같은데 계속 유지될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다른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 공시는 많이 터지고 있죠. 뭐 삼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그래서 수주 공시는 잘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동안 많이 낮춰졌다는 거, 이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항상 중요하게 봐야 돼요. 자, 현대모비스는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박스 상단에도 들어왔죠. 이거를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보합, 강보합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됐고, 삼성중공업도 수주공시 얘기를 통해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지금 조선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추세가 그래도 그나마 좀 볼만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내릴 때 포인트가 잘 나올 수 있다는 말씀 해드렸었는데, 요거는 지지선도 탄탄하고요. 네, 흐름도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를 계속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현대로템은 그래도 장중에 좀 흔들리다가 플러스 마감이 좀 됐네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그 방산주 쪽 움직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하이브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특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10%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올라온 부분 다 까먹고, 네, 오히려 더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하락 장악형 캔들 모습들,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차익 실현이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방산주 쪽에 오늘 대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호주 쪽 조선사를 인수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네, 기대감을 좀 작용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쪽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은 형태로 갔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는 그 방산주 쪽의 움직임들은 조금 떨어지는 형태들, 한화 쪽이 아니면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알테오젠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다시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보합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특별한 거 없었는데 코롱티슈전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요거 뭐 재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드렸지만 상승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흐름들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후 되면서 갑자기 또 튀어 올랐거든요. 네, 갑자기 튀어 올라온 모습이고 그 이후에 이제 유지되는 모습인데,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호재성 재료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가 더 연결될 수도 있겠죠.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또 살짝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흐름들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들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소부장 쪽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오늘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부장 쪽도 조금 쉬어가자라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JYP엔터가 오늘도 9% 하락하면서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진 모습들, 이거 지금 게임주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게임주들도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엠터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게임주도 지금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네오위즈 뭐 이런 거, 네,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 반등 포인트가 아직까지 약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시프트업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네, 대체적으로 좀 약한 흐름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같이 한 배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가장 큰 기대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거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네, 코스피 쪽에서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네, 439개, 네, 439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433개는 하락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6개 상승이고요. 866개 하락입니다. 오늘은 따지고 보면 하락이 더 우세한 날입니다. 그래서 계좌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상승 하락률에서는 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제일약품, 온코닉 테라퓨틱스, 동양철관, 오,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 이게 거래정지 때문에 아주 오늘 몸살 앓았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 거래정지 요것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거래가 좀 안 되는 모습 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12시경인가요? 네.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거래가 안 되다가 이게 또 거래가 되면서 상한가 들어가 버렸는데 야, 이거는 뭔가요? 뭐 때문에 가는 거야? 네. 왜 상한가지?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단타 세력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신약 FDA 희귀약품 선정의 상한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동양철관은 오늘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죠? 자, 알래스카 쪽 관련한 부분이 좀 있으려나요? 네, 그렇게 움직였고, 메타케어, B2N, 엑시온 그룹.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이 좀 작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화 엔진, 네, 한화 들어가는 것도 요즘에 강세 엄청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루닛, 3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고요. ETF가 없기 때문에 오늘 34개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침보다 좀 나아졌네요. 아침에는 2% 정도인데 지금 2.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보시면 알티캐스트 그리고 BL팜텍, 네, 센서뷰 등등등 해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제법 많아요. 네, 13개나 되네요. 13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고요. ETF 빼면은 12개, 관리 종목 빼면 11개 정도 빠졌다. 자, 뭐 평균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긴 하는데 낙폭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고 쭉 내려보시면 1.94, 한 0.5%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오늘 0.5% 상승입니다.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빵빵 치고 올라가가지고 네, 2% 상승했었죠. 그 다음에 현대차 EUP도 오늘 플러스 마감이긴 합니다만 아까 2%, 2.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익률이 아주 네, 빵빵했는데 지금은 네, 한 0.5% 네, 전후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조금 아쉽게 네, 후반부에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조선주나 네, 이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방산주는 하나 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 다른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조금 네, 뚜둑에 맞는 모습이 좀 있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은요, 하이닉스 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매도를 살짝 들어갔습니다. 이거 금융투자인가요? 네.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차익 실현 들어갔겠죠? 위로 올라갈 때. 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 쪽 매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수주공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이런 쪽 매수가 들어갔고요. 에코프로나 현대로템 이런 것들도 매수는 좀 있는데 이 매수가 들어온 거 좀 안 빠진 것 같아요. 안 빠졌는데 현재 보시면 JYP 엔터 그 다음에 이거는 배당량이니까 팔았을 거고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주가 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 LIG 넥스원 이런 것들도 오늘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방산주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매도가 나오는 것들은 주가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쪽은 오늘 삼성전자 무지하게 샀습니다. 2200억이요. 줄어들지 않아요. 어제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매수량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7000억입니다. 7100억 순매수 들어와서 대단히 강한 모습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까지 합치면 1300억 순매수네요. 하나 오션하고요. 하나 시스템. 요 세 개가 지금 그 호주 쪽에 그 조선수 인수하는 부분의 주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하나 삼성전자 순매수 있었고 하나오션, 하나엔진 매수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아까는 매도였다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여기
네, 2시 30분까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도 우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하나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매수가 다 들어갔어요. 하나가 그냥 한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조선 쪽 관련해서 HD 현대마린, 마린솔루션,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해가지고 조선 관련한 현대중공업까지 해가지고 조선주 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산주 쪽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방산주 쪽도 매수가 있지만 한화가 들어간 것만 매수가 있었고, 한국항공우주 매도 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JYP 엔터, 현대 롯데, LIG 넥스원 이런 쪽으로 매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네, 방산주 쪽에는 매도가 더 우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한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그나마 상승세를 보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조선주 쪽의 움직임과 방산주 쪽의 움직임에서 한화라는 어떤 특정 키워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한화그룹주가 얼마만큼 또 더 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외국인 매도가 좀 빛을 발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자, 이제는 상승 포인트를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역시 고점 매매는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지금은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거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 어떻게 바뀔 것인지 내일 새벽 포지션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가가 더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주가가 좀 내릴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고,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뭐 당장은 악재가 없어요. 그죠?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이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화자 들어가 있는 거에는 무력하죠. 그러니까 한화그룹에, 실질적으로는 하나그룹에 악재가 없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쪽의 상승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네, 내일 네, 새벽에 엔비디아 젠슨황의 연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